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고민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니 사연을 듣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주변에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제 친오빠는 3년 전에 띠동갑이랑 결혼했어요. 당연히 새언니가 저보다 어린데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선 엄마 같은 경우 오빠만 싸고 돌았었고 아빠는 그냥 무관심으로 방관만 해왔어요. 오빠는 학원에, 과외에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엄마가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다 해줬고 정말 집에 오면 그냥 상전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삼수를 해서 지잡대를 입학했어요. 근데 그걸 졸업하고도 취직은커녕 갑자기 공무원 공부한다며 3년인가 놀고 먹다가 보다 못한 아빠가 친구분 회사 어디 소개시켜줘서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지금껏 정말 과외 한번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더러 취직 먼저 하고 야간대학 다니라고 노래를 불러서 내가 이 집 구석에서 탈출할 방법은 좋은 대학 가서 과외하고 돈 벌어서 독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해서 스카이는 아니고 그 밑에 대학 가서 전체 장학금은 아니어도 차석 장학금은 드문드문 받고 졸업까지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첫 등록금 엄마가 안 내준다고 난리 쳐서 대학도 못 가는구나 하고 친구 집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보다 못한 친구 엄마가 그걸 들으시더니 등록금을 대납해 주셨어요. 등록금은 입학해서 알바하고 과외해서 당연히 갚았고요. 지금도 친구 엄마를 제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대충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저는 친정이랑 연 끊을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야기 더 하자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저 혼자 힘으로 다 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구시대적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차라리 오빠랑 저랑 둘 다 공평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한 거면 제가 억울하지도 않겠지요. 아이 둘 낳을 때도 미역국은커녕 큰애 낳았을 때도 큰애 100일 때 친정엄마가 처음으로 1시간 정도 왔다 가셨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그것도 아이 100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빠가 뭐 사고 쳤는지 마침 저희 집 주변에 볼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이들은 외할머니한테 내복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일이 있고 난 후에 친정이랑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할까 말까 하고 있고요. 오빠 결혼식도 결혼하기 한 달 전쯤인가 갑자기 연락 와서 여동생 있는 거 아는데 상견례도 안 오고 결혼식도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한복 맞춰줄 테니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었어요. 오빠 신혼집으로 신도시 신축 30평대 아파트를 엄마 아빠가 사주셨다는 얘기를요. 저는 별로 화도 안 났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언니는 결혼식 때 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따로 연락 온 적 단 한 번도 없고 저도 안 했어요. 연락처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새언니더라고요. 저랑 꼭 만나야 한다고 하길래 잠시 점심시간에 짬내서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자기는 이제 시부모님 모시는 걸 못하겠으니 제 부모님이니까 저보고 챙기라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자세히 말하더라고요. 원래 살던 친정 아파트를 처분하고 오빠네에 사준 신축 아파트에서 5분 거리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허구한 날 불러대고 오빠는 엄마가 부르면 가고 엄마 병원 갈 때 마트 장 보러 갈 때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대는데 3년 했더니 이제는 못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하네요. 그리고 자기들 이번에 아파트 팔아서 이사 갈 거라 하더라고요. 제 오빠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새언니가 이사 가야 임신할 거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 엄마가 당연히 난리가 났고 그래도 제가 딸이니 옆에서 챙기겠다고 하면 괜찮으실 것 같다고 도와달라네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엄마랑 제 사이 이야기 못 들었냐고 했어요. 내가 왜 새언니도 지난 3년간 한 번도 못 봤겠냐고도 말했지요. 그리고 우리 애들 그래도 새언니 조카인데 이름은 아시냐고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거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라고
저는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내 부모가 맞긴 맞지만 나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할 게 없으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무 독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독해진 건 맞다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꾸 와서 안 받았더니 오빠도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자기 지금 죽을 맛이라고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네요. 그냥 읽고 씹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이거 말했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봐주면서 마음 많이 상했겠다며 자기가 애들 볼 테니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라네요. 제가 마음 기댈 친정은 없지만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중이라 애들 오후 시간은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시는데 아까 퇴근하고 애들 데리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얼굴이 안 좋다고 언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하냐고 저녁 먹고 가라고 밥 차려주시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밥 차려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엄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언제 밥을 차려주셨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중학교 때 이후로 저는 아침도 혼자 챙겨 먹고 저녁도 집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챙겨 먹었거든요. 고기는 혼자 구워 먹으면 나중에 엄마한테 등짝을 맞아서 주로 김치랑 김이랑만 먹었어요. 아직도 어릴 때 오빠 스팸 뺏어 먹었다가 혼났던 기억 때문에 스팸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어릴 땐 원래 평범한 가정집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받아들였던 거고요. 다행인지 뭔지 급식비는 잘 내주셔서 학교 급식은 늘 맛있게 먹었었어요. 새언니 만나고 와서 시어머니가 저 우는 거 보시더니 그냥 옆에서 말없이 안아주셨고 국 식는다고 얼른 먹어라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나네요. 냅다 거절하긴 했지만 이게 옳게 살고 있는 건지도 회의감이 들어요. 친정 부모님 때문에 하루 종일 일에 집중도 못하고 갈팡질팡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사연을 얘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절대 가족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오는데 완전한 단절이 아니다 보니 더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 제 친엄마 확실히 맞고요. 친정 아빠도 제 친아빠 맞습니다. 그래도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토끼 같은 아이들도 두고 제 인생은 충분히 복받은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이 안 좋네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